앞에서는 그 중국 수교,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냉혹하게 알자라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김여정이 이제 그 대한민국을 또 뭐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뭐 최근에 신문 기사로도 쓰고 뭐 그런 제목입니다. 김여정의 분노는 김씨 왕조의 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김여정이 앙칼지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 북한 체제라고 그러니까 좀 국민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집권층이 만든 정말 사악한 종교 집단처럼 되는 그 체제입니다. 그 체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말은 세게 하는데 정말 국력이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매년 제가 공부할 때 쓰는 자료로 CIA 월드 팩트북 해가지고 매년 이게 새로 나옵니다. 지난 6월 달에 2022년, 2023년 판이 이제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국력 비교하고 뭐 이렇게 자료 편한 거 찾아보고 그러는데, 여기 가지고 제가 북한에 관한 자료하고 대한민국하고 국력을 그냥 몇 가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인구는 대한민국이 작년 7월, 21년 7월 기준으로 5,171만 5,162명. 여기 뭐 이렇게 끝에까지 단위가 맞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기준으로 2021년 7월 1일자로 이제 한 겁니다. 북한은 2,583만 1,360명. 그러니까 우리의 딱 반입니다. GDP. 한국은 1조 6,466억 400만 불. 1조 6천억입니다. 북한은 400억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100으로 쳤을 때 북한이 2.4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40배쯤 되는 거죠. 40배. 한국은 북한의 50배는 조금 못 되고 한 7, 8배 정도 되는 겁니다. 전력 생산량 볼까요? 원래 이 한국 전쟁 나기 전에, 분단되기 전에 전력은 전부 북한에서 온 거죠. 북한에서 전기 끊어가지고 한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526빌리언, 북한은 16.57빌리언. 그래갖고서 우리나라의 3.15%, 대한민국 북한보다 전력 생산량이 한 1,000배 정도 된다. 원유 수입, 전력하고 원유는 에너지고,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죠. 원유 수입. 한국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기름은 없으니까 다 수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보다 287.3배입니다. 북한의 탱크에 기름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자동차에 기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차에나 기름을 넣겠죠. 제가 언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유엔에서 북한한테 허락한 기름보다 이건 많은 겁니다. 허락한 기름이 50만 배럴인가 그런데 1년에 북한이 허락받은 1년 동안 쓸 거는 우리가 하루에 300만 배럴을 수입하니까 우리가 하루에 수입하는 것의 분의 1이네. 6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4시간 쓰는 기름 가지고 북한은 1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군사비. 우리는 2.7%를 쓰는데 북한은 20 내지 30%를 쓴답니다. 정확하게 계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략 436.5억 달러. 북한은 크게 잡았을 때 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비도 우리가 4.5배쯤 됩니다. 군복무 기간, 우리나라는 육군과 해병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인데 북한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17살 때 군대 가서 23살까지. 요새는 좀 줄어가지고 남자 8년, 여자 5년으로 감소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 국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까지 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지금 가장 아주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순간 한국군과 미군이 정말 땀 흘리면서 총 들고 밖에서 뛰고 있습니다. 훈련을 같이 한다는 것이 동맹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 친해지는 것이죠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뭐 여러모로 지금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북한한테 그동안 쩔쩔매고 살았다.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죠. 이제 우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지금 훈련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탱크들이 모여서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미군 탱크하고 한국군 탱크가 이제 서로 그 네 대가 여기 서 있는 사진이네요. 미국 탱크, 한국 탱크, 미국 탱크, 한국 탱크 해갖고 네 대가 서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포를 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한미동맹의 상징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 탱크 모양 보세요. 한국은 국산을 쓰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미제 국산을 쓰겠죠. 미국 거. 거의 성능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물론 미국 것이 이제 실전 경험도 많고 뭐 이라크 전쟁에서 한 대도 격파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막강한 양국이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점차 북한을 이건 손봐야 될 나라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라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최근 몇 달 동안 이어진 ICBM을 포함한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보다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더 큰 도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 말을 이렇게 일부러 한 거겠지만은 대만보다 한국 문제가 더 중요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날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아주 대폭 담대하게 북한을 도와주겠다. 뭐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더라고요. 그거는 전제가 틀렸다고. 모르겠습니까? 전제 틀렸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북한은 죽어도 안 할 거니까 뭐 너네하고 잘 안 지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8.15 기념사에서. 그 전제가 틀렸는지 알지만 얘기를 했고, 뭐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북한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한국에 대해서 욕질을 해댔는데, 그 욕질도 인격을 비하하는 욕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소대가리라든가 뭐 이런 비하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 김여정이 나이가 지금 30 넘은 여자인데, 저는 보고서 좀 안 됐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어린 형제들이, 오빠와 자매가, 어린 자매가 참 정말 그 엄청나게 유능한 경험 많은 사람이 끌고 가기도 그 힘든 저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대단히 나쁩니다. 핵실험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북한을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마저도 이제 새로 생긴 정부는 그 목조름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당면한 얘기입니다. 북한 핵개발 문제가 30년도 더 지난 문제죠.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안 쓴 방법이 뭐 있습니까? 안 쓴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가서 때리는 거 빼놓고는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돼요.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럼 때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 내가 때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북한 무너질 때까지 아마도 무너지겠죠. 핵으로 밥 먹여줍니까? 바로. 그런데 북한은 왜 핵을 만드느냐? 이것이 북한의 딜레마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린 겁니다. 김여정이 이제 그 담화문 제목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대주겠다는 것은 사실 허망한 것은 맞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이제 김여정 또는 김정은 일파죠.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가 읽은 것은 이제 앞으로 후세 국제정치학자들, 후세 역사가들이 읽을 외교 문서입니다. 왜? 그래도 한 국가에서 공식으로 만든 그 외교 문서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그 Historic Diplomatic Document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큐멘트를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수준과 내용이 조잡하게 이를 데 없다. 그래도 한 나라인데, 나라라고 그러는데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최고급 외교 문서가 겨우 이 수준이냐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쓴 것 같아요.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몇 개 재밌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만리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언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참 형용사가 되게 길어요.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채인 핵이 국채랍니다.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우리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들 다 수준이 있는 엘리트들인데 참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여정의 담화는 이처럼 내용보다는 불필요한 형용사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현재의 딜레마를 해결할 아무런 방법을 가지지 못한 북한 정권 담당자의 장탄식이다. 이 글은 제가 지금 신문에 기고했던 것을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김여정은 핵무기를 국채라고 말했는데 국채라는 것은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채는 리퍼블릭입니다. 공화국.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 다수가 다스리는 나라, 즉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정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라는 정체 아래서 공화국이라는 국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이가 핵무기를 국채라고 말했는데 국채란 나라의 체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문 그대로 쓰면은. 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구별하는 국가의 형태. 예로서 민주주의 국가와 군주국. 군주국, 민주국은 국채입니다. 을 표시하는 정치학 용어인데 김여정이 사용한 국채라는 용어는 나라의 체면이라는 뜻으로 아마도 쓰였을 것이다. 핵무기가 국채다 그러니까 정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체면이라는 소리를 썼나 그냥 막 썼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사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문 활짝 열면 됩니다. 그럼 돈 왁 들어가는 거예요. 달러들 다 들어갑니다. 그럼 북한 살아나요. 북한 가난한 사람들 달러 조금 갖다 주면 금방 살아나고 얼굴에 살색 돌고 건강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길 깔고 건물 짓고 발전소 만들고 발전소 만들기 전에는 우리나라 발전 송전선이 있고 그럼 북한은 쫙 살아나죠. 근데 그때 김정은과 김여정 정권이 튼튼하게 살아있을 거냐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거예요.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문을 열어가지고 달러가 북한에 밀물듯이 들어오고 비즈니스맨들이 물밀듯이 들어가고 공장에 들어왔을 때 국민들이 막 잘 살게 됐을 때 김여정, 김정은 정권은 튼튼해질 것이냐. 아니죠. 김정은 정권과 김여정은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100% 확실하게 축출당하거나 분노한 주민들한테 당하게 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북한의 딜레마는 그래서 문을 꽉 닫는 거예요. 그러고서 핵을 만드는 겁니다. 핵 전략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은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살자니 핵을 만들고 문을 닫아야 되고 북한이라는 국가를 살리자니 문을 열고 핵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가 문을 열고 핵을 포기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문 열면 돈 갖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김여정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빠와 내가 살자니 국민들이 죽겠고 국민들을 살게 하자니 오빠와 내가 죽겠구나 라는 푸념을 이제 좀 그만 듣고 싶다라고 신문에다가 제가 기고문에 썼는데 참 북한이 애통합니다. 애통해요. 그래서 말도 보면은 막 그냥 형용사가 많아요. 형용사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그러는데 이제 자유통일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하고 북한의 주민들 키가 138cm가 넘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그 나라. 그 138cm가 뭡니까? 이런 황당한 이런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북한 군인 몇 년 전에 넘어왔다가 낚시질 하다가 물에 휩쓸려서 넘어왔다가 북한으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 옆에는 미군 중령이 서 있고 그 옆에는 한국군 중위가 서 있습니다. 그 미군 중령하고 대대장이죠. 한국군 중위는 키가 같아요. 근데 북한에 보십시오. 그래서 북한 애들이 얼마나 키가 작아도 군대를 가느냐를 그때부터 이 사진 보고서 갑자기 막
뭐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본 자료로는 138cm가 넘고 몸무게가 47kg이 넘으면 군대를 가야 된답니다. 바로 이런 그 비극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오늘 뭐 좀 짧지만은 김여정이의 비명 참 안 됐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